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신 경상남도 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그렇게 뺍니까? 지금 한 출연해 주셔서 지가 한 2달 된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았습니까? 앞으로 종종 불러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진주자는 이 단편적인 어떤 그런 이슈보다 그 단편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담론을 담아서 그렇죠. 대화식으로 풀어가니까 네. 굉장히 우리 시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 뭐 그다음에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삼선 예, 삼선 하셨고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도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전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라 해야 됩니까? 하반기. 예. 그 우리 진주를 위해서 좀 뭐 활동을 많이 하신 거 언론에 굉장히 뭐 많이 나왔었는데 소개를 일단 좀 자랑을 좀 해주시고 합시다. 예. 이 활동이라는 게 뭐 내 자신을 어떤 뭐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역을 위한 다 이게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다 지역을 위해서 그렇죠. 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연 3선에 이어서 도의원으로 활동한 지가 상반기를 접어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시연으로 활동할 때와 도의원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와의 어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라 하면 시연으로서의 어떤 영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의원으로서 참 광범위한 영역을 이렇게 어떤 때는 또 조율하고 또 이 조율을 떠나서 또 때로는 억압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억압이라 하면 도의원 저희들이 이제 그 도의원이 총 64명입니다.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이 때에 따라서는 그 64분의 의견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율해야 하는 그런 그 어려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물론 그 소회를 이야기하면 지난 2년간은 정말 그 바쁜 시간들이었고 하루하루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들이 아까 이제 그 아까운 시간들이라 하면 이 일을 전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 그 초단위의 시간도 사실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 뭐 전화를 해도 뭐 바쁘긴 바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도의원으로서 추진했던 그 몇 가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많이 드리니까 많이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도의원으로 입성해서 우리 진주 지역을 위해서 이루었던 그런 내용들보다 추진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 이현 상호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시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기술은 이전 문제는 다 매듭이 되어진 줄 알았습니다. 옆에 뭐 부지도 마련하고. 근데 사실 그 도의원이 되고 나서 그 농업기술은 이전 문제를 이렇게
첨예하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게 시작이구나. 우리 지역에서 전혀 생각 못했던.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모든 그 일을 추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그 상임위원회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심의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되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부지 이제 이전 장소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공유재산 취득 그 협의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의결이라 하면 내가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게 이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이게 부지의 적합성 문제라든지 그 부지가 어떻게 농업 기술은 이전 부지로서 적합하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모 도의원은 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 위치가 아열대 작물을 위한 아열대 작물을 연구를 위한 그 부지로서 그게 맞냐. 그래서 아열대 식물은 다른 곳에 분원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그 위에도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의 상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차례나 보류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보류가 사실 되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기술적인 설득, 이 기술적으로 설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배수로 문제도 그렇다 또 뭐 그다음에 토석을 갖다가 토치장을 마련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뭐 경비 문제 가다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도 이 기술적으로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설득으로 3차 때 공유재산 관리 취득이 의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표조사를 일부 끝내고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간에 우리 농협이 1차 산업이었거든요. 1차 산업인데 이제 농업이 또 이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융복합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6차 산업, 6차 산업의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데 그나큰 모티브가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진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죠. 이 농업 기술은 이전 자체에 아마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는데 그나큰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농업 기술원이 완공이 되어지면 굉장히 외래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한 2,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아마 준공 기한은 제가 지금 착공이 되어졌으니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 되면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2007년. 하고 있습니다. 27년. 27년. 네. 예. 27년 하반기. 농업기술은 이전도 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 진주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진주 어려운 저게 사실은 이제 폐업이 되면서 뭐 홍지사 있을 때 서부청사가 그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진주 보건소가 또 입주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남 의료원이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진주에 있을 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아니, 여러 가지 뭐 적자, 노조 문제, 적자 문제라든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에 병상이 없어가지고 또 어디로 마산으로 다 갔습니다. 네, 심지어는 전라도까지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 했고 이게 이제 정부의 그 보건 의료 그 장기 계획에 서부 경남을 함께 아우르는 의료원의 서부권 의료원이죠. 이게 또 사실 이게 이제 또 우리 서부권 위원들하고 이 사실 서부권이지만 진주권입니다 이게. 복잡하네. 네. 건건이 뭘 네, 다 진주권입니다. 이게 이제 진주권이다 보니까 왜 아니 옛날에 폐업시킨 걸 갖다가 왜 또 진주에 가져가냐. 이 자기들은 이제 동북권, 양산이나 김해 쪽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이 이 공유재산 예. 취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핵심? 반드시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본회의는 그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 서부권 위원들, 동북권 위원들과 또 첨예한 또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심의 때 제가 이게 또 특성화병원 자 기존 있던 진주 의료원의 어떤 그런 방식 쉽게 말하면 백화점식 뭐 그 진료 과목이 아닌 뭐 건강 가지 않은 그때 우리가 깨끗한 그런 갔던 이제는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식 그런 진로 과목보다 특성화 병원으로 가자. 그럼 특성화 병원이라 하면 뭐냐? 서부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 수가부터 보십시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공공의료기관이나 일선 종합병원이나 수가가 동일합니다. 의료 비용만 보아서는 굳이 공공의료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진주 시내 종합병원만 7개가 있는데 정촌까지 갈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의료진이 우수하다면 그 그리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수한 의료진 데려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진주병원이 개원하는 2027년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이 앞다투어 설립되어 지방에 있는 의료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때입니다. 화면에 보는 수도권 4개 병원에 1,500여 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진주병원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병원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근역 의료 수요의 특수성으로 의료 공백 지역이라고 구분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진주근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진주는 간내 병원 이용률이 83%에 달합니다. 오히려 의료 포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진주에 있는 병원이나 수도권의 병원을 가는 환자들이 진주병원으로 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수한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주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소아과, 그죠? 소아과, 노인성 질환. 소아과 뭐 잘 네. 예약하기 힘들다면서요. 이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이 낳기 좋은 진주, 아이 낳기 좋은 경남도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 소아과 의사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절대 다수 부족합니다. 진주도 진주의 핵심 도시에 소아과를 비롯해 한 두서너 대 소아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애들이 조그마한 감기 하나 걸려도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거의 뭐 줄을 서야 되고 새벽까지 가가지고 접수번호를 뽑아야 되고 사실 제때 진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서부권 의료원에는 소아과, 그다음에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필수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필수 의료 과목을 거기에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병원이 앞으로 뭐 물론 이제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적자 해소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의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 민간 병원보다는 이게 진주 의료원이라는 자체는 공공성이 강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 그죠? 접근성 문제. 이런 내용을 앞으로 잘 간과를 해서 정말 우리 서부권 공공의료원이 이전에 그런 의료원의 그 모습을 좀 탈피해서 정말 그 우리가 바라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뭐 계속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이게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방송 그 촬영을 했는데 우리 뭐 진주 지역 8개 초등학교에서 입학 학생 수의 10명 미만이 8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진주로 봐서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 물론 뭐 예를 든다면 뭐 진주 초등학교, 봉래 초등학교, 봉원 초등학교, 봉곡 초등학교 또 중학교, 진주 중학교 그게 아마 봉원 중학교죠. 중학교. 그다음에 또 제일 큰 문제 고등학교, 진주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 인구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학교가 향후 몇 년 이내에 폐교의 위기에 있다. 폐교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요즘 뭐 보면 뭐 강남동 그다음에 성북동 또 어디입니까 몇 군데 이래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력 인구 증가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학력 인구를 감소시키는 이 감소를 증가 추세로 유인하는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구도심의 학력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거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그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도심 활성화 문제 이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연계시켜서 이게 좀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자,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중앙시장 문제, 그 다음에 청년 허브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대책 광장이라든지, 또 뭐 그 위에 여타 뭐 여러 사업들을 갖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쉽게 말하면 보고 즐긴다고 해서 머무는 이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업의 목적성이 다른 거죠. 네, 다르다. 그래서 이 구도심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대책이 뭐냐?
있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어? 의원님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많이 또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오늘 요 논의할 일들이 많으니까 딩동댕. 맨날 밖에서 잡아먹을 때 싸우다가 네. 우리 선배에다가 밥도 한 그릇 안 사주고 뭐 그런데 오늘 평소 존경하는데 오면 겁이 날 거예요. 제 의회 방송이라 자꾸 뭐 누가 그러던 거예요? 사람들 그거 사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아니 적응이 저에서 일단 적응이 안 돼. 아또또 기획. 아이 제가 아니요 도로공사 직업은 이제 이와 같이 병행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단일 학교, 단성학교. 단일 학교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퇴 심의에서 거의 다 부결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 그러면- 근데 새로 신설학교. 예, 신설학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설학교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통합학교 남녀공학. 네, 통합학교. 그 통합학교로 가되 다 남녀공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례가 우리 전국적인 사례가 신역세권 초중 통합학교가 교육부에서 세 차례 심의 끝에 중투위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신역세권의 그 초중 통합학교가 건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가 진주 사업비가 진주 이야기입니까? 네, 진주 이야기지. 우리 진주의 신역세권에. 음. 이게 지금 사업비가 무려 450억입니다. 이게 초중 통합학교를 하나 건립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만 별도로 설립하고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학교를 짓는데 이것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왜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읍면동에 있는 하나의 학교가 폐교가 돼야 됩니다. 폐교가. 아 그래요. 다행히도 건곡 중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곡 중학교를 폐교 시점에 맞춰 가지고 건곡 중학교가 신역세권으로 이전 배치되면서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필요하니까 초등학교가 하나 또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 통합이 돼 가지고 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운동장도 2개고 급식소도 분리가 되어졌고 모든 게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의 학생들이 이게 동선은 거의 다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 환경은 예. 그대로 그 연령층에 맞춰서 예. 그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건곡중학교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건곡중학교의 그 오래된 역사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우리가 맨 단위에 있는 학교는 여기 우리가 그 인구 밀집 지역 이런데 신설을 하고자 할 때는 통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초중 예. 통합학교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역세권에 건설 중인 초중 통합학교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국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에서 최초로 운동장 2개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학교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과 중학교. 중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별도로 그 공간 자체는 분리가 되는 건 그렇죠. 네. 교육 환경도 별도로 다 그렇죠. 마련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참 이걸 또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이렇게 했으면 싶으지 그게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들의 내용을 제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견학을 함께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전적으로 주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2026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이네. 예,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바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밥도 한 그릇 안 사주고 한날 전화 오면 바쁘다고. 또 이제 하나 뭐냐면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진주기계고등학교 옆에 보면 옛날에 구중앙중학교 있었죠. 예, 예. 그와 수영양 예, 예, 저쪽에 예. 있는 그 학교가 그 진주기계공고가 비테일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면서 중학교에 있던 모든 학생 수나 기자재가 신축되어지는 그 건물 안으로 다 이전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배치가 됨으로 해서 구중앙교 부지가 그 흉물로 도심 속의 흉물로 수년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이게 흉물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도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저해 발전의 요인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 어떤 그 불만도 많겠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설로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참 도 교육청에 제가 끈질긴 설득을 그땐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 교육위원회 아니더라도 도의원은 뭐 애결 특위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교육위원이라고 보통 자기 위원 소속 산하 일들만 별로 많이 도의원은 안 그런 합니까? 거 관계 없습니다. 또 제가 또 관계 예산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있다는 말씀이네. 파워보다도 뭐 일에 대한 일정만 있으면 뭐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도의원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남 직업교육 핵심지구 서부권 직업체험장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200한 거의 한 218억 거의 뭐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고 도비입니까? 100% 100% 도비요? 100%입니다. 이게 100%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완성이 되어지면 서부권 학생들의 진로 그다음에 직업 교육의 큰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진주기계공고가 지금 여러 가지 학과 개편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진주기계공고도 학과 개편이 되어지는 이유가 물론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기계과 뭐 전기과 뭐 제도과 방직과 이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공정밀기계 뭐 항공 우주 쪽으로 학과 개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락고도 있어야 된다는 경락고 비행기를 갖다 보관할 장도. 그래서 일부는 그 자리에 그 비행기를 보관하고 또 수리 실습도 할 수 있는 경락고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담장이 쭉 안 돼 있습니까? 네. 그 담장도 싹 허물어 가지고 어느 누구나 접근해 가지고 오픈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그 주변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담장을 흘면 얼마나 그 좋겠습니까? 도심도 네. 뻥 뚫려 보이고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놨고 그래. 그다음에 뭐 시민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촉성루 촉성로의 네, 국가지정문화유산 1등 공신이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이걸 그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2014년도에 촉성루, 영남루 같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죠? 했는데 그 당시에 다 부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영남도도 네. 그렇게 됐죠. 네, 부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영남루는 작년 연말에 그래서 2024년 12월 아마 그 뭐 보물로
지정이 안 되졌습니까? 영남로는 별도로 이제 그 주변 네. 정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영남로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간에 걸쳐서 자료 수집도 새로 하고 시민들의 바램도 더 조성하고 또 그 관련 관계자들과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심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좀 셌죠. 많이 했더라고요. 강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촉성로를 보고 영남로를 이렇게 건립했다는 얘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사실 문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문헌에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자료가 사실은 그 당시 2014년도에 우리가 그 신청을 할 때 그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빈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약하면서 그 당시에 지적받았던 사안이 총 9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저는 두드리면 열린다는 생각으로 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경남연구원의 정책 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원래 그 진주 우리가 경남도청이 진주에 있었고 거의 1920 몇 년도죠. 25년. 28년도입니다. 28년도가 있었고 아니 1925년에 도청이 부산으로 1925년도에 도청이 부산으로 갔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창원으로 1987년도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87년도. 예,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진주시의 그 소중한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조금 뭐 소실됐다고 볼 수도 있고 소실된 것도 있지만 보관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사실 그러니까 1925년에 부산으로 이전되면서 모든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으로 다 갔고 이제 거기서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그게 안 된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 기관 자체가 옮겨가게 되면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다루어지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뭐 도청이 야반 도주를 했다 그런. 뭐 야반 도주라기보다는 뭐 신문에 보면 그 트럭에다 짐 싹 싸갖고 이제 나가는 것도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제가 그 한 6개월에 거쳐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 자료 수집은 이게 접근이 사실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경남도의 그 관련 부처의 그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경남도 의회와 경남연구원이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지사의 특별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보고서를 한번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빠뜨렸네. 보고서 이거 제가 나오면 주신다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누아주 왜 누아주가 목재에서 석재로 바뀌었네.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사실은 다른 자료는 다 찾았는데 복원 당시 설계도 뭐 이런 복원 당시에 누아주 설계도를 사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긴다. 그래서 참 천신만고 끝에 누아주의 설계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아주 설계도도 설계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설계서 이 누아주가 30개 아닙니까? 30개인데 30개를 만드는데 들은 금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인부가 몇 명이 드느냐. 그러면 몇 명이 드는데 금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이 누아주 돌을 마산서 가져오라. 는 그런 설계도면 설계서까지 다 뭐 일종의 시방서 같은 거네. 다 이렇게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이 찾고자 했던 것까지 다 찾게 되었고 이게 이제
6.25 대불타기 전,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시절, 그다음에 6.25 대불타고 나서 재건했을 때의 도면, 이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일치한다는까지 확인이 다 되졌고, 그래서 이거는 이 보고서는 지금 거의 세밀한 보고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진주시에서 우리 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화재 승격을 위한 이게 이제 국가지정 문화유산이지 유산 이제 보물 처음에 이게 뭐 국보로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물 지정을 위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청장님까지도 만나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뭐 초승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의 자존심이죠. 사실은 당시 국보 지정 관련해 갖고 2014년도 그때쯤 시민들도 그런 열망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반려가 됐을 때 당시에 그 뭐 설계도가 없다 하는 또 그런 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을 일단 의원님이 다 보완을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죠 지금. 아마 우리 그 관계 그 행정행위 절차는 지금 아마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뭐 꼭 그 국가문화지정유산으로 될 수 있도록 뭐 저뿐 아니라 우리 그렇죠. 예, 그 관련 그 뭐 정치권뿐 아니라 이게 관련 문화재 관련 그런 분들이 하나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꼭 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건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뭐 진주 시민이면 누구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올 상반기에 이게 아마 결정이 되어져야 할 건데 그 사천 축동에서 진주의 그 신역세권간 국지도 보통 이 그 언론에서는 국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국가지방 지연도로입니다. 그게 이게 도는 국가에서 다 되고 관리는 이제 지방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연장이 한 6.1km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뭐 발표가 되어졌는데 기재부 에타 예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BC 투자 대비 효율성을 위한 그런 심사가 곧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뭐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뭐 의원님 활동 중에서 뭐 제가 뭐 활동하던 것과 좀 연관성을 가진다면은 경남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이제 도립예술자 창작실 건립하고 그 앞에 스페이스 난강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구조물 같은 공사물 구조물 같은 거 뭐 이렇게 있는 거고 도정 질문을 하시고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이제 철거가 됐고 난강 스페이스 인 난강이라는 이제 구조물은 철거가 됐고 아직까지도 그 이제 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창원으로 이제 경남도청이 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사실상 좀 이제 보상으로 받은 그런 이제 예술회관인데 경남도를 대표하는 예술회관인데 이제 또 의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좀 없습니까? 이게 저게 사실은 36년 지금 37년째인데 사실은 그 우리 시민들도 저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회관인 줄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죠. 근데 뭐 이게 우리 지역 정치권이나 뭐 따지면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림막을 뜯어내고 보니까 성냥가 그 주차장에다가 창작관이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주차장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아트페이스, 아트 스페이스 난가 그 뭐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거.
거기 흉물 아니던가요? 제가 볼 때는 흉물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갈 때마다 막 네. 화가 나서 막 미치버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그 도정지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근데 네. 의원님이 이제 도정 질의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철거가 되더라. 제가 맨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싸웠는데 말 안 듣고 있더니 뭐 하여튼 뭐 잘 그건 해결이 잘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결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경남 문화예술회관이 가동률이 제가 그리 높은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아, 나 몰랐습니다. 네. 그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세종문화예술회관하고 거의 맞먹더라고 이게 네. 가동률이. 네.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 부족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 고액의 최소 7만에서 네. 12만 원까지. 고액의 난 그 돈을 이해가 내고 안 되더라고. 왜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냥 소리거든요. 돌아가시고 이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남도에서도 뭐 제2의 사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깁니다. 이게 옛날 그 경남문화예술회관 설계 당시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할 당시에는 그게 소공연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12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그거 네, 없앴죠. 그거 없으면서 인간직이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소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인근의 그 소상공인들 사실 네. 식당 같은 데 장사가 상당히 잘 됐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제2 경남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 소공연장.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주춤한 게 우리 촉성도 맞은편에 다목적 문화센터 그 공연장이 지금 뭐 건립이 되어지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이러든 저러든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내용들은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3대 수목원 중에 하나인 우리 경남 이반성에 위치한 경남 수목원. 저도 이게 시연할 때는 잘 그 인지를 못했는데 이게 도연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활용 빈도가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진주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많이 인근 옵니다. 뭐 양산, 김해, 창원 저쪽에 뭐 거제까지도 이렇게 많이 그 내방객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남 수목원이 사실은 좀 협소합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짠디광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 한 29만 평방미터 그다음에 필지 수로는 약 한 200필지 정도를 양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게 뭐 지사님이 뭐 지시를 이렇게 했답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 공원처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들었죠. 놀이공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휴양 체험 시설도 있지만 주재원 그 다음에 이게 다 대행 짠디 광장을 조성. 파크 골프. 예. 파크 골프는 아니고. 그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이게 그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경남 전국 최고의 휴양지로 조성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행정행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그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일을 안 맡았나요? 아닙니다. 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이런 수목원 관련 계획 기반을 잘하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그 바로 수목원 옆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지금 건립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쭉 놓다 보면 우리 그 바이오 단지가 바이오 진흥연구원이 또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런 삼각판대가 잘 함께 어우러지면 앞으로 이 내방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가져봅니다. 놀이공원 그게 지금 계획 단계인데 네. 뭐 언제 뭐 완공이나 준공 이런 계획은 잡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은 일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일부 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 그건 지금 아직 실천 단계 그 실천을 위한 그 실행을 위한 실천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 또 이 뭐 인력이 아닙니다. 거의 한 200억 정도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억 하면 난 왜 큰 돈이다 생각이 안 들고 한국도 뭐 몇천억 이러니까 단위 사업이 20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강장을 만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192억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경남 수목원하고 우리 시에서 출연한 정원 뭐 월화산 정원 그하고는 조금 또 공사 그 시기가 성격이 예. 틀립니까? 성격이 좀 틀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월화산도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월화산하고 또 수목하고 또 연계가 될 수 연계,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고무적이다.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시민들이 관심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는데 조금 힘을 좀 보태야 근데 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시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계속 말이 좀 나오셔가지고 진주에 대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준비 단계에 있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뭐 진주가 이렇게 좀 바뀐다라든지 뭐 이런 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불러주십시오. 예, 뭐 하여튼 뭐 3선, 4선이 뭐 시의원 3선 뭘 조금 쉬다 있어. 내가 끊어야 되지 왜 의원님이 끊으세요? 알았어. 요거까지 다 넣어주세요. 하여튼 우리 삼선 네. 시의원으로서 뭐 또 진주시를 위해서 또 활동 많이 하셨지만 또 도의원 또 계시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경남도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 내용은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